오늘 아침에 뉴스 기사 가운데서 눈을 끈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파혼, 이준석, 이낙연, 기호 3번 두고 혈투. 참 재미있었다. 재미있게 제목을 달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선거가 마이너스 47, 선거일을 꼭 47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각자 도생을 시작으로 해서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기호 3번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제3지대, 제3당을 목표로 해서 빅텐트를 친다고 했지만 바로 열흘 만에 파경을 맞아 위장 결혼이네 또 5명의 의원을 확보하면서 국고 보조금을 받는다. 꼼수까지 부렸네. 이렇게 갖가지 비난 속에서 선거에 있어서 기호 3번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의 생존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준석이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는 의원들과 접촉을 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준석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개별 의원들과 탈당 의원들에 대한 접촉 과정을 저희가 세세하게 노출하는 것이 해당 인물의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성과가 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양 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당히 부당한 공천 형태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분들 낙천이 불합리하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접근하겠다. 라면서 국민의힘에서 이삭 죽기는 일단 실패는 됐지만 가장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그 탈당파들 또 10%니 20%니 거기서 감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은 이렇게 또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친문의 홍영표 민주당 의원과의 회동을 했었는데 당 상황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또 누가 컷오프를 통보받았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다. 컷오프 통보를 받은 분들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이것은 오로지 민주당 의원분들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라고 한 발 물러난 것 같지만은 대단히 민주당에서 탈락되는 의원들을 모시려고 무척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반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서로 당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총력을 쏟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자, 두 당이 기호 3번의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은 뭐 다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소수 정당 특성상 지역구나 비례 상관없이 투표 용지에서 앞순위 번호를 받아야만이 그래도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내 정당의 경우 후보자의 등록 마감일인 다음 달 22일까지 그러면은 다음 달 21일과 22일이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4월 9일까지 20여일 동안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을 최대한 확보해야만 3번의 기호를 받을 수가 있다. 같은 날 현재 5명까지 개혁신당이 빅텐트로서 유리하게 번호를 받을 것 같았었는데 당이 쪼개졌지 않습니까? 새로운 미래가
원래 위치로 가게 되니까 개혁신당은 4명의 의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명을 이루어야 이제 본격적으로 등록을 하고 최종 등록을 하고 선거전에 돌입하게 된다면은 선거 보조금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나오는데 그 돈이 무려 2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야말로 아주 소중한 돈 아니겠습니까? 상명 같은 그 돈줄이 열리기 때문에 서로들 5명 이상, 아니 내심적으로는 녹색정의당이 6명의 의원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7명을 확보해서 확실한 3번의 기호를 받겠다 하는 것이 새로운 미래 그리고 개혁신당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선거 보조금도 받고 번호도 앞당겨서 3번을 받게 된다면 그만큼 유리하기 때문에 서로들 조금도 양보가 없이 의원 빼내기 내지는 확보하려고 물밑 접촉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을 제외한다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녹색정의당이 6석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이 4석, 새로운 미래가 1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내달 22일까지 후보자가 등록을 마치게 된다면 이때에 거대 양당에서 탈락되는 그 의원들, 공천 탈락자들을 향해서 두 당의 러브콜, 모시기 경쟁은 아주 뜨겁지 않겠습니까? 개혁신당은 현재로 볼 때는 4석이니까 정의당을 앞서기 위해서는 3석만 확보하면 되는데 글쎄요, 가능할까요? 이준석 대표가 당내 그립을 강하게 쥔 탓도 있겠지만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내홍 내지는 난파선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의 현역 탈락자가 이준석과 손을 잡는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회의적으로 바라봅니다. 저는 이준석의 지도력 그리고 당의 장악력은 이미 보여줄 것을 다 보여줬다. 국민의힘에서 의원 수를 채우기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준석은 내심 대구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중진 의원들이 경쟁을 통해서 탈락이 되면은 자기와 손을 잡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국민의힘 대구라든가 영남권에 있는 그런 중진 의원들이 절대 이준석의 성격을 아는 한 이준석과 손을 잡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이준석도 이제는 눈치를 챘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탈락되어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와 손을 잡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떨어지는 사람들, 공천 탈락자에 대해서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 한 축을 이루었던 이낙연이가 비록 지금은 새로운 미래의 한석만을 가지고 있지만은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요?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쪽에서 탈락되는 의원들이 분명히 나오기는 나올 텐데 민주당의 탈락 의원들이 더 많다고 봤을 때에 이준석이 쪽으로 가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민주당 그 전통을 잇고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미래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현역 단 한 석밖에는 없지요. 대단히 바쁘지만은 주변 상황은 오히려 개혁 신당보다도 더 유리한 것이 솔직한 새로운 미래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김종민 공동대표가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서
이준석과의 불협 화음 났던 것 모든 것을 다 일소하면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맞이하겠다 하면은 여러분들이라면은 국민의힘의 뿌리를 갖고 있는 이준석 쪽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민주당의 뿌리를 이어받은 이낙연, 김종민 쪽으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에 아무래도 새로운 미래 쪽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신율 교수가 한마디를 거들었는데 저와 거의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군요. 이낙연 대표가 불과 열 하루 만에 개혁신당을 깨고 나온 배경에는 민주당 공천 파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다. 세밀의 두 공동대표 김종민과 이낙연이 민주당의 공천 탈락자 예정자들의 의중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다. 역시 신율 교수도 개혁신당 쪽보다는 새로운 미래 쪽이 더 유리한 발판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국민의힘에서 이삭 죽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이준석이가 이제는 스스로 대구 쪽, 보수 쪽에 기대를 걸었다가 포기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 저는 이준석을 아는 사람들은 다시는 이준석과 손을 잡지 않는다,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생각했던 것은 오판이고 착각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준석 자신도 겉으로는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민주당 쪽에서 떨어지는 탈락된 사람들을 자기 당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이준석과 손을 잡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제로 상태까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준석은요, 남을 이끌 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부터 이준석이는 지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짧은 정치 경력, 본인 자신은 정치 경력 작년 12년 차라고 그러니까 올해 13년 차가 되네요. 저는 이준석이가 정치를 단 하루도 해본 적이 없는 전무한 사람이고 기껏 한다면은 정치꾼이고 정치 몰입의 역할밖에 하지 않았다. 뒷거래와 야합 속에서 13년 동안을 이권을 추구하고 지저분한 선배 정치인들의 그 더러운 면만을 따라다닌 그런 추악한 정치 몰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치를 해온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준석 쪽에 손을 잡을 일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사천이든 불공정 탈락이든 간에 이재명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글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친명 하는데 정말 민주당 안에 친명이 있습니까? 민주당 안에 친명이라는 의원들이 있습니까? 원래는 민주당 안에 친명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문재인 때에 배지를 달고 의정에 나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친문이었지요. 모두가 다 친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사병을 만들면서 공천의 도장을 쥐고 있으니까 어차피 이재명의 도장을 받아야 공천에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배지를 달든 못 달든 간에 생사 여탈권을 지금은 이재명이 잡고 있으니까 친명처럼 보이고 있지,
4월 10일 이후에 혹시나 배지를 달았다고 하면은 그때도 친명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밝힐까요? 저는 절대로 친명의 숫자가 지금보다 절반 이상 뚝 떨어지고 의원들이 배지를 다는 것이 중요하지, 이재명이 지도자가 되든 말든 개의치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지키려고 이제는 절대 앞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을 이재명 자신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재명도 지금은 불안하니까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겠다. 내가 공천 도장을 갖고 있으니까 반드시 내 친위 부대에 많은 사람들을 친명으로 채우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준석과 이재명이 오판하고 착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은 방탄 옷을 입으려 하고 있는데 당 자체가 난파선이 돼가지고 민주당이 끝까지 4월 10일 될 때까지 제대로 간다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은 선거와 관계없이 재판에 나오라는 그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역대 어느 선거에서 선거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재판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김명수의 사법부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했었는데 조희대 사법부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선거와 관계없이 재판에 출석을 해라. 이것도 새로운 변화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재명의 머리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솔직히 이번 총선거에서 본인은 151석을 만들어서 일당되는 것이 목표다. 그렇게 된다면은 자기 방탄옷을 분명히 또 껴입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본인의 생각과 달리 사법부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신을 지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무슨 방법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곁에 두고 싶어하는 것이 조급한 이재명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홍근을 내세워가지고 준연동형제의 연합위성정당이라고 하는데 정말 세계 정치사에 있을 수도 없는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고 여기에 제2의 이석기를 만드는 데에 민주당이 문을 열어놓고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위험한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박홍근을 내세워가지고 새 진보당 쪽 색깔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북한 측을 동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그 악몽을 안겨줬던 이석기의 그 파동, 여러분 기억 안 하십니까?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또다시 민주당에서 새진보 진보당에게 우리는 너희들이 지역에 나가면은 양보하겠다.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이런 것을 국민들이 용납을 하실까요? 제2의 이석기를 만들겠다고 민주당이 나서고 있는데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이석기가 나오는 것을 다시 용서를 하시겠느냐, 그 말씀을 묻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도자 한 사람의 오판 때문에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똑같이 이재명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재명과 이준석이 정말 오판 속에 어떻게 대처할까? 정말 우리가
이번만큼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번 선거에 임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